안녕하세요. 기술 쓰면서 어떨 땐 정말 편하다 싶다가도 이게 너무 내 삶을 지배하나 싶어서 좀 불편해질 때 혹시 없으셨나요? 케빈 켈리라는 사상가는요, 바로 그런 복잡한 감정, 그러니까 기술에 대한 애증 같은 게 우리 시대엔 아주 자연스러운 거라고 말합니다. 오늘 저희는 케빈 켈리의 책 기술의 발견을 좀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그가 테크뇽이라고 부르는 이 기술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시스템에 대해서요. 아마 당신의 기술에 대한 관점을 좀 새롭게 할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. 네, 맞습니다. 켈리가 말하는 테크뇽이라는 건 그냥 기계들을 모아놓은 것 그 이상이에요. 이게 마치 스스로 뭘 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 거대한 시스템의 본질이 뭐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가려 하는지 그걸 한번 파헤쳐보는 게 오늘 저의 목표입니다. 이걸 통해서 당신이 매일 쓰는 그 기술과의 관계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시작해보죠. 켈리는 우리가 기술을 얘기할 때 뭔가 제대로 된 틀 자체가 좀 부족하다, 이렇게 시작하는데요. 고대 그리스의 테크네라는 말엔 원래 예술이나 기교 같은 걸 다 포함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자꾸 실용적인 면만 남게 된 거죠. 네, 그렇죠. 그러다가 18세기 말에 요한 베크만이라는 사람이 기술, 테크놀로지란 용어를 쓰면서부터 개별 발명품 너머에 있는 서로 연결된 시스템을 보기 시작했어요. 근데 켈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. 훨씬 더요. 그가 말하는 테크늄은요,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문화, 예술, 법, 사회제도, 지적인 창조물 전체, 심지어 이런 걸 만들려는 인간의 어떤 근원적인 충동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문명 전체랑 얽혀 있는 거대한 생태계 같은 거죠. 물성을 가지면서 스스로 막 확장해 나간다고 주장하잖아요. 꼭 살아있는 것처럼요. 여기서 원한다거나 자율성이란 표현이 조금 오해를 살 수도 있는데요. 이게 인간처럼 의식을 갖고 욕망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. 뭐랄까, 생명체가 환경에 적응하면서 생존하고 번성하려는 어떤 경향성을 보이잖아요. 그런 것처럼 수많은 기술과 아이디어가 서로 막 연결되고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시스템 전체가 어떤 특정 방향, 예를 들면 더 복잡해지거나 효율적이 되거나 스스로 계속 유지되려는 쪽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내재적인 압력이나 성향, 거기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. 그런 경향성이군요. 그럼 그 테크님이 원하는 구체적인 방향은 뭘까요? 켈리가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탈물질화던데요. 기술이 점점 눈에 보이는 형태에서 벗어나서 소프트웨어나 서비스처럼 무게는 없는데 가치는 더 커지는 쪽으로 간다는 거죠. 심지어 햄릿 같은 문학 작품도 마음이 만든 유용한 것이니까 기술 범주에 넣어야 한다니. 이거 정말 파격적인데요. 네, 정말 그렇죠. 그런 비물질화 경향도 중요하고 또 다른 핵심 특징이 바로 상호 의존성입니다. 어떤 기술도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. 스마트폰 하나만 봐도 그래요. 반도체, 디스플레이, 통신망, 소프트웨어, 또 전력망, 수많은 기술이 서로 얽히고 설켜야만 작동하잖아요. 이 거대한 의존성의 그물망, 그 자체가 바로 테크뇽이라는 시스템을 이루는 근간인 거죠. 켈리는 이런 테크님의 발전을 그래도 좀 조심스럽게 낙관하는 편인 것 같아요. 나쁜 점보다 좋은 점이 51%만 돼도 진보다, 이렇게 본다면서요? 평균 수명이 늘고 교육 기회가 많아진 거, 이런 걸 근거로 들고요. 맞습니다. 하지만 그렇다고 문제점을 그냥 외면하는 건 아니에요. 기술 발전이 환경 파괴를 가속화시키는 면도 있고 켈리 자신도 종 멸종 속도가 자연 상태의 수천 배가 될 수도 있다고 인정하거든요. 또 조지 루카스가 지적한 것처럼 기술은 점점 세련되는데 인간의 어떤 정서적 깊이는 따라가지 못하는 격차가 벌어질 수도 있고요. 심지어 유나바머 같은 비판가들이 걱정하듯이 시스템의 필요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가능성, 이것도 인정은 합니다.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킬리크가 뭐라고 하나요? 듣고 보니까 상당히 날카로운 지적들인데요. 켈리는 그래도 기술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더 많은 선택지랑 기회를 준다고 반박합니다. 문명 전체를 거부하고 원시 시대로 돌아가자. 이건 좀 비현실적이고 또 수십억 인구를 먹여 살릴 수도 없다는 거죠. 중요한 건 기술을 어떻게 현명하게 선택하고 조정하느냐이지 무조건 거부하는 건 답이 아니라는 입장이에요. 그렇군요. 기술 발전 방향에 어느 정도는 좀 불가피성이 있다는 주장도 흥미롭던데요. 트랜지스터나 전화기 같은 중요한 발명들이 서로 다른 곳에서 거의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던가 아니면 대륙별로 석기, 청동기, 철기 시대로 나아가는 그 경로가 되게 비슷하다는 점 이런 걸 근거로 들잖아요. 네, 맞아요. 비유하자면
눈송이의 기본 형태는 육각형으로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 내리는 눈송이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모양은 무한히 다양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. 켈리는 기술 발전의 큰 흐름, 예를 들어서 정보화가 된다거나 연결성이 강화된다거나 하는 그런 방향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일 수 있다고 봐요. 하지만 그 안에서 어떤 구체적인 기술, 예를 들면 어떤 형태의 소셜미디어를 쓸지, 어떤 방식의 인공지능을 발전시킬지 이런 건 우리 손에 달려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기술을 거부하는 건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일부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. 이렇게까지 말하는 겁니다. 아, 그렇군요. 거대한 흐름이 있긴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네요. 정확합니다. 오늘 우리는 케빈 켈리가 제시한 테크늄이라는 개념을 한번 깊이 탐색해봤습니다. 기술은 단순히 도구들을 모아놓은 게 아니라 스스로 확장하고 변화하면서 어떤 자율성을 향해 나아가는 거대한 시스템이라는 것, 그리고 복잡성, 다양성, 상호 의존성, 비물질성, 그리고 일종의 아음이라고 할까요? 그런 지각력 같은 것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경향성이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. 네. 켈리는 우리가 이 테크늄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가능성을 넓히고 다양성을 존중하고 또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선택을 잘 맞춰나갈 때 기술의 진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제안하는 것 같아요. 이건 당신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기도 하겠죠.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켈리는 기술이 단순히 실용성을 넘어서 아름다움이나 예술성까지 향해 나아가고 어쩌면 인류에게 또 다른 정신적인 대각성기, 기축시대 같은 걸 가져올 수도 있다고 암시하거든요. 그는 우리가 어쩌면 인간 자체를 넘어서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마음들을 창조하는 그 문턱에 서 있는 건지도 모른다고 말하는데요. 당신이 보시기에 우리가 지금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이 거대한 테크늄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?